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를 맡고 있는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요새 데이터베이스도 예전처럼 뭐 특정한 오라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DB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한 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다양한 장소에서 그걸 또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동, 데이터의 복제 이런 것을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 아크데이터와 타임게이트의 세 분의 전문가를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아크데이터의 신재현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타임게이트의 서현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또 타임게이트의 정래현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타임게이트, 아크데이터 두 개 회사가 나오셨는데 두 개 회사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크데이터가 제조사 입장이고요. 이런 솔루션을 개발.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타임게이트는 조달 총판으로서 네네. 모든 기술 지원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뭐 타임게이트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크데이터 솔루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에 어떤 문제를 보통 해결해 주는 겁니까? 타임게이트는. 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설팅 진행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종합적인 토탈 솔루션 구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크데이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이기종 데이터 복제라든지 데이터 복제 이런 솔루션을 언제부터 개발하셔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사업은 2004년도에 이제 복제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뭐 파일 복제 솔루션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뭐 오늘 소개드리는 CDC는 2018년도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 이력을 보니까 오라클에서 네. 오랫동안 20년 넘게 계셨는데 네. 또 이제 이런 또 국내 전문 기업으로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일을 해보시니까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하셨고 국내 전문 기업 와서 이런 실제로 이기종 데이터 복제 이런 솔루션 보시니까 관점 보니까 상무 보는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보니까? 일단 뭐 제가 조인을 하면서 뭐 제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글로벌 기업의 어떤 대규모의 인력이 좀 투입된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핵심적이고 어떤 제품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기능들을 갖춘 그런 제품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상무님 보시기에 요새 필드에서 예전에 우리가 저도 뭐 20년 전만 90년대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오라클이었잖아요. 오라클.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 DB도 나오고 다양한 클라우드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일단 고객분들이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피부에 이제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뭐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뿐만이 아니라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라든지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도입 검토하고 계십니다. 서 팀장님은요? 예, 저도 전 직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소스 마이그레이션, 오픈 소스의 대두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오라클과의 호환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오픈 소스가 대두되느냐, 예, 그게 이제 좌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분야에도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커지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분 발표 듣고 우리 여러분들 질문 들으시면서 그때 Q&A 하시면 그거에 대한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요. 아크데이터의 신재현 상무님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의 소개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저희 제품 아크퍼 CDC, 아크퍼 오라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저희 총판사인 타임게이트에서 타임게이트의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저희 적용 사례, 그 다음에 나라 장터를 통한 구매 관련 정보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아크데이터의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크데이터는 2004년도에 모기업인 데이터뱅크 시스템즈에서 DB 복제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DR 솔루션인 아크퍼 오라클을 출시하고
2007년도에 파일 복제 솔루션인 아크파 FR을 출시를 했고요. 그 뒤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DR 솔루션을 오랫동안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CDC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기종에 대한 데이터 복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희도 2018년도에 이제 CDC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이기종 복제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오라클 쪽만 하다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이기종 2018년도, 2019년도에 투자 전문 기관의 어떤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법인 분할을 하게 됐고요. 현재 사명인 아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 가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복제를 수행하는 아크포 CDC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복제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하는 DR 전문 솔루션인 아크포 오라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파일에 부분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분 복제만을 수행할 수 있는 이기종 복제 솔루션인 아크포 FR 이렇게 세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앞에 두 개, 아크포 CDC와 아크포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크파 CDC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라고 하면 흔히 마이그레이션 툴이나 아니면 데이터 복제 툴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CDC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변경 내역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전송하고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단어 CDC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이제 10년 넘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CDC를 구현하는 어떤 기술도 여러 가지 변천사가 존재를 하고요.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이렇게 추출한 정보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복제 툴이 되는 거고요. 네. 카프카 같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 공급자, 데이터의 공급자로 뭐 흔히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둡이나 빅데이터 영역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면 빅데이터 영역으로 정형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CDC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예, CDC가 그 앞에서 가장 그러니까요. 앞단에서 데이터를 그 파이프라인에 공급하는 공급자 네네.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크파 CDC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소스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DC의 지원 범위를 따지자면 소스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가장 어려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베로의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티베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스 쪽에 네. 오라클 밑에 보면 뭐 티베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다는 거죠? 예,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네네. 로드맵을 갖고 지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타겟 시스템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당연히 오라클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산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오라클의 클라우드상의 아이아스, 파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타겟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사를 방문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고객사의 전산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에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 복제나 마이그레이션 이런 일들이 주였었는데 요즘은 클라우드로의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임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또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네. 이런 요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CDC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CDC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CDC는 고전적으로 트리거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DBMS 내부에 변동 데이터를 쌓아놓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오던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에 주는 부하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리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DBMS의 API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로그를 직접 읽는 이 두 개의 방식이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DBMS API를 이용하는 방식은 DBMS에 제공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종속성이 좀 있습니다. DBMS의 지원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오동작이 일어났을 경우에 CDC 운영 자체가 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이렉트 로그 액세스 방식은
밖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또 DBMS의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훨씬 부하도 적게 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를 읽는 건 DBMS의 뭐 로우를 추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보죠? 예, 데이터의 영역이 있고 데이터의 변경 부분만 쌓아놓는 트랜잭션 로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그거 기술이겠네요. 예,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술에는 흔히 ETL과 CDC 두 가지의 기술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ETL 같은 경우에 그 CDC랑 좀 비교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두 가지 제품을 썼을 때 ETL은 업무를 중단하고 그대로 ETL 툴로 현재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야 됩니다. 다운타임이 길어질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CDC는 업무를 운영하시면서 변경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복제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느냐, 이 기술력의 차이인데 ETL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변동 데이터를 하나하나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생성일자, 변경일자 이런 거를 다 표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CDC일 경우에는 트랜잭션 로그라는 영역에서 직접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표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정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ETL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ETL은 언제 필요할까요? ETL은 여러 데이터를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조합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이런 특화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나 마이그레이션 용도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넘겨주는 어떤 그런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크퍼 CDC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크퍼 CDC는 익스트랙트, 샌드, 리시브, 포스트 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이프라인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소스 시스템에 에이전트가 깔려야 되는 거지? 타겟이나 소스 네, 쪽에. 맞습니다. 소스 시스템에 에이전트로 설치가 되고요. 타겟 시스템은 타겟 시스템에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 노드를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조합에 따라서 1대 N 또는 N대 1 이런 뭐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제품만의 또 특징이 타겟 시스템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전문 배포 모듈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서는 없는 저희 고유한 기능이고요. 앞에 매니저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처럼 매니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거나 운영 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이메일로 장애 통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의 화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 정합성이 안 되면 사실은 CDC 같은 경우에 타겟 시스템을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오픈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통제되지 않은 액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보안의 수밖에 이슈도 있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저희 제품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 중에 일부는 굉장히 좀 고가의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별도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조금 더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활용 사례입니다. 저희 이제 CDC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요 사례이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업무는 온프레미스에서 계속 하시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변동되는 데이터를 CDC로 추출하고 추출하는 동안에 별도의 툴, 어떤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복제가 끝나게 되면 추출된 정보를 적용을 해서 현행화시키고 현재 시점으로 싱크가 이루어지면 어플리케이션을 페일오버하거나 스위치오버 시켜서 다운타임을 굉장히 짧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면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오프라인 형태로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막 2주 정도 이렇게 데이터 로딩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툴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다음은 DR 구축에도 CD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 하면 흔히 동일한 규모의 시스템과 동일한 규모의 스토리지를 데이터 센터를 분리해서 구축하는 것을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만을 복제를 해서 DR을 구축한다거나 여러 개 시스템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DR 하나로 만든다거나, 또는 유닉스 시스템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의 리눅스로 DR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기존의 DR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CDC를 이용하시게 되면 DR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이 IT 환경이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CDC가 나왔을 때보다 CDC의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점점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방안으로, 활용 방안으로다가는 쿼리 오프로딩, 조회 업무를 분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뭐 기간계 시스템, 운영계 서버의 어떤 부하가 높아지는 이유가 살펴봤더니 어떤 리포트 작업을 너무 빈번하게 하거나 큰 작업을 함으로써 서버의 CPU 사용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원인으로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회는 별도의 조회 서버를 구축하고 CDC를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를 공급해 주면 조회 업무는 분리된 서버에서 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액세스를 제거하는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리얼타임 ODS를 이용한 DW의 구축입니다. ODS라고 하면 서버 간의 어떤 업무 간의 연계를 위해서 구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ETL을 이용해서 전일자 데이터를 ODS에 올려놓고 이거를 연계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CDC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 시스템에 있는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를 ODS에, 리얼타임 ODS를 구축을 하고요. 리얼타임 ODS에서 EDW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ETL로 추출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반복적인 추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ETL을 프로덕션에서 직접 추출하게 되면 서버의 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추출하는 게 보통인데, 리얼타임 ODS를 구축하게 되면 빈번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DW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인 어떤 제품에 대한 컨셉인데요. 기존의 RDBMS의 변경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하둡이나 하이브, 뭐 스파크 같은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시스템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카프카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이벤트로 데이터를 공급을 해서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곧 출시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전장표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이제 지금 보니까 적용하는 사례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다양하게 네네. 그런 거에 이제 이것이 많이 쓰이는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즉시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그러니까요. 데이터라도 사용해야 되고 CRM의 어떤 데이터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일자, 길게는 스쿱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한 달 전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CDC를 도입하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 발생 시점에 즉시 적용,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CDC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아크퍼 오라클이라는 DR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퍼 오라클은 오라클의 리드로그를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해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은 오라클의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어떤 그 옵션과 거의 대등소이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의 필요성은 기존의 DR이라고 하면 DR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시스템 간의 복잡성이 연계되는 복잡도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의 서비스에 장애가 난다고 해서 DR로 그것만 넘기는 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인하우스 DR을 구축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쉐어드 볼륨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단순 HA만을 구성하셨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백업에서 리스토어를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구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하우스 DR을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DR이 로컬에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만을 DR로 페일오버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네. 그런 작업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우스 DR을 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또 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크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액티브 데이터 가드가 지원되지 않는 스탠다드 에디션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클라우드 상에서도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국내에서 이렇게 인하우스 DR을 쓰고 있는 데가 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저희 제품의 동작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라클에서 리드로그에 어떤 리드를 생성하는 즉시 저희가 그것을 읽어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고 퍼머넌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거는 오라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탠바이 시스템에 각종 데이터 파일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크포 오라클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의 DR을 구축했을 경우에 어째서 장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의 SQL이 동작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시스템의 그 동작 그림처럼 액티브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경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한 건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드, 그 다음에 언두라는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또 테이블에 매달려 있는 인덱스들, 모든 것들이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러 방식의 DR 구축일 경우에는 이게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다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상에 DR을 구축하신다라고 하면 크로스 리전이나 다른 클라우드 벤더로다가 구축들을 하시는데 이때 이게 모두 다 망의 전송 비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크포 오라클을 이용해서 DR을 구축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리드만을 캡처를 해서 전송을 하고 그 리드를 스탠바이 시스템에서 나머지 데이터 파일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 비용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크데이터만의 유니크한 어떤 그런 피처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저희의 장점의 뭐 주요한 네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스토리지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휴먼 에러에 의한 파일 삭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블락 컬업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대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컬업션이 넘어간다, 복제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크포 오라클을 이용해서 DR을 구축하시게 되면 리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이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블락 컬업션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손상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휴먼 에러에 의해서 뭐 테이블을 드랍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스탠바이 쪽에 지연 적용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라인으로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구성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매니징하거나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어떤 툴바나 어떤 오퍼레이션을 뭐 쉽게 배우셔서 하실 수 있고요.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DR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크포 오라클의 주요 기능인 스위치 오버인데요. 평상시에는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액티브 시스템과 스탠바이 시스템을 동기 상태로 유지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액티브 시스템에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다운타임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 스위치 오버를 통해서 스탠바이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업무를 이관하셔서 업무를 계속 하시다가 메인터넌스가 끝나고 혹시라도 다시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역으로 스위치 오버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또 다른 기능인 오토 페일오버인데요. 페일오버 기능은 액티브 시스템의 오라클 인스턴스나 VIP가 어떤 지정된 시간 동안에 동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스탠바이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서비스를 이관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건 매뉴얼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자동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 페일오버 기능은
리눅스나 뭐 유닉스 계열에서만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4 오라클을 적용하는 두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DR 전문 솔루션이다 보니까 DR과 HA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그림과 같이 RAC 시스템을 뭐 싱글 서버로 DR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작은 서버에 DR을 구축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하우스 DR, 또 클라우드 DR 이런 다양한 형태의 DR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아크4 오라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을 오라클로, 또는 뭐 그 플랫폼이 같은, 예를 들어서 솔라리스에서 솔라리스로 하드웨어나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크4 오라클을 이용해서 옮기시게 되면 업무 다운타임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만 쓸 수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런 용도로 텀 라이센스 아, 형태로도 제공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드리는 어떤 저희 제품에 대한 네, 소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현석 팀장님, 이제 실제 요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예, 저는 타임게이트의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타임게이트가 하는 일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게이트는 이제 아크 CDC하고요, 아크4 오라클의 공공부문 총판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장표를 이제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사는 2007년에 IT 서비스 기업을 표방하면서 설립되었고요. 현재 이제 14년 업력의 토탈 IT 솔루션 서비스 회사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야가 지금 네.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DB 쪽하고 또 뭐 네, 웨바스 쪽이라든가 뭐 웨바스 쪽. 스플렁크라든가 엘라스틱 서치, 네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라든가 네. 예, 뭐 네트워크까지도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흔하게 이제 IT 트렌드를 요약할 때 ABC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AI,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중에 조만간 올해 안에 아마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그 회사의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위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한 150명 정도의 임직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엔지니어가 80%에 가까울 정도로 IT 서비스 전문 기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아키텍트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뭐 스플렁크나 뭐 일렉스틱 서치 등을 담당하는 조직,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까지 지원하는 조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공채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저처럼 20년 경력이 넘는 특급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네. 사례가 네. 국내에 지금 이게 뭐 아까 공공 쪽도 공공뿐만 대학, 아니라 지금 예. 금융 이런 다른 분야도 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장표에서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L공사에서 DW 구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현재 저 기술총괄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하고 리드로그가 각각 이제 오라클의 ASM하고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크 CDC 제품은 뭐 RAC라든가 로디바이스, 엑사데이터 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L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라클에서 엑사데이터로 이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이렉트 로그 액세스 기반의 아크 CDC 제품이라고 이제 홍보를 드리는데요. 뭐 데이터 추출이라든가 적재 시에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해서 성능 퍼포먼스를 증가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이렇게 민원부서, 재무위원부서 분석의 용도가 되게 많아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기존에 소스에서 하게 되면 네. 부담이 많은 거니까 네. 중간에 엑사 성능 좋은 네. 엑사 서버를 넣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진 케이스고요. 네네.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DB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사례인데요. 기존에 뭐 U2에 유닉스에서 리눅스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U2L 및 오라클 업그레이드를 수월하게 가능케 한 사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추출 성능, 익스트랙트 성능 높이기 위해서는 오라클에서는 오사에서는 데이터 펌프라는 유틸리티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병렬화해서 성능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순서로만 보시게 되면 DB 무중단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 펌프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엑스포트,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제 중에 발생한 트랜잭션은 캡처나 로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임포트까지 완료한 후에 신규 서버, 타겟 서버에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위치 오버까지 진행을 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DBMS 인스턴스 중단 없이 DB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앙부처에서 이제 POC를 수행한 사례인데요. 대전에 위치한 한 중앙부처입니다. 오라클의 최신 버전인 19C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이그레이션 POC를 진행하고 있는. 유닉스에서 유닉스로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AIX에서 AIX로 넘어갔죠. 그래서 일부 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19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를 대체하기 위한 POC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제품 대비해서 합리적인 라이센스 비용으로도 가능한 제품이 있느냐, 그런 고객의 니즈가 있었고요. 그런 니즈에 적절히 부합한 POC 진행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인 만큼 사실 한글 테이블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 영문 테이블도 많았는데 캐릭터 셋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도 저희는 뭐 이런 국산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한글 테이블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미션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DB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은 뭐 요즘 DB 사이즈가 다르지만 주말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점점 이제 길어지는 추세이긴 하죠. 네. 대부분의 시간이 복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셋업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요. 복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S대학병원에서 운영계에서 GW를 복제하는 사례였는데요. 다양한 이기종 DBMS하고 플랫폼 간의 복제가 가능한 아크CDC 제품의 장점을 보여드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RAC 노드로 4개 유닉스 플랫폼 DB가 오라클 4대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거를 티베로의 리눅스 플랫폼 노드로 전환한 사례거든요. 이것도 U2L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예. U2L이고 또 플랫폼도 지금 다르죠. 네. 그래서 그 기존에 활용했던 ETL을 이용해서 동일 테이블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과정. 그리고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간 진료 시간이 18시까지입니다. 예, 주간 진료 시간 동안은 복제를 못했죠. 네, 그래서 복제 이제 진료 시간 18시 끝나고 나서 빠듯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뭐 빠른 성능 덕분에 복제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크CDC 그 소개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뭐 지금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티베로 DB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겟 노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소스 노드까지 적용돼 가지고요. 네. 그런 로드맵이 짜여져 있고 AWS를 통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동기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타임게이트의 엔지니어들은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뭐 네. 티베로라든지 다양한 DBMS에 대해서 예. 정말 그 구조를 잘 알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사실 이제 오라클 제일 많이 하는 엔지니어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직장에서 오픈소스를 제가 담당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라든가 그런 오라클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U2L이라든지 할 때 이제 이기종 DB, 네. 이기종 DB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예상치 않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예.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라클 의존적인 제품의 오라클 의존성을 탈피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를 또 말씀드리기도 할 텐데요. 네, 다음 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오사이의 그 로그마이너 기반의 타사 제품으로 사실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그마이너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예,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건데요. 복제 구성에 실패를 한 결과로 사실은 그의 대체품, 그래서 대체품으로 아크 데이터로 성공적으로 구축을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해당 고객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아크 CDC의 장점, 특정 DBMS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장점 덕분에 무사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온프레미스에서 또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멀티 DBMS, 멀티 플랫폼 다재다능한 아크 CDC의 장점이라고 이제 어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구성 때문에 아크 CD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크4 FR이라 해가지고요. 파일 리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물리적인 파일 블록의 복제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크4 FR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아크4 CDC와 더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오라클의 파티션 테이블 기능이 없는 오라클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는데 또 고객의 요청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고 있는데 또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을 DR 형태로 구축해달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니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CDC 제품 하나만 있어서는 사실 빠른 구축이 힘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저희 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것이 오라클에서 오픈소스 DBMS로의 마이그레이션이잖아요. 화두가 되고 있고,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오픈소스 DBM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ostgreSQL 커뮤니티 버전의 DW 구축에 요긴하게 사용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 이제 소스 쪽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뭐 MySQL이라든가 MariaDB, PostgreSQL까지 다양한 오픈소스 DBMS로 마이그레이션의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보니까 인도네시아 예, 맞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엘마트는 이제 국내고요. 네.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 DW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그럼 여기 지점들은 국내 지점입니까? 이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해외에 있는 이제 해외 현지 법인으로 있는 마트고요. 저희 이제 해외 파트너사에서 이 POC에 대한 요건이 있어서 지원을 해드렸던 케이스인데 그 포스트그레 쪽의 데이터를 이제 수십억 건을 복제를 해서 집어넣고 포스트그레에서 DW가 잘 원활히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느냐 이걸 검증하는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 이제 현지 파트너사가 진행을 했고 잘 마무리되고 이제 도입에 대한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요즘 이제 국내에서 많은 CSP 업체가 있는데요. 또 이제 하는 CSP 업체는 사실 POC를 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간에 1대2 복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RDS 환경에 지금 2B 같은 경우에는 RDS 환경에 오라클과 PostgreSQL입니다. 이것도 이제 멀티 플랫폼의 멀티 DBMS가 될 것 같은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 오라클에서 파스 플랫폼으로 적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요즘 많은 고객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적용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여기 사실 AWS인데 AWS뿐만 아니라 뭐 애저라든지 GCP라든지 다 네, 그 장표도 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골고루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아크4 CDC의 마지막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POC의 핵심은 사실 POC를 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레그 지연 시간이 몇 초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걸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지금 M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 TPS에 부하를 줬습니다. 그래서 2초 이하의 지연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 과제였는데 기존에 이제 글로벌 CDC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계의 오라클 4개 DB에서 CDC 게이트웨이 DB로 로드를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기준에서 초당 600 트랜잭션으로 티베로 DBMS로 트랜잭션을 넘겨주는 로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2초 이하로 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로 뭐 POC는 보통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네네. 주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미 뭐 이 금융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는 이런 DB 담당자들은 네. 운영 담당자들은 오라클 DB 많이 쓰고 있고 오라클에 있는 기존 솔루션 갖고 네. 이런 것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비교 기준치가 있으니까 예, 예. 그 기준치에 이제 얼마나 이제 타임게이트나 아크데이터가 그거 잘 부합하느냐 네. 그걸 맞습니다. 잘 체크하시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고. 네. 네, 네. 가성비는 확실히 좋을 테니까. 네. 예. 뭐 한 50% 정도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보통 이게 POC 하면 기간은 보통 한 얼마 정도 보통 하시나요? 짧으면 한 3일에서요. 길면은 일주 이상도. 얼마 안 걸리네 생각보다는. 네네. 그래서 지금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좀 트랜잭션이 또 민감한 데이터 아닙니까? 트랜잭션도 네네네. 좀 예, 그 OLTP성도 있을 것이고 올랩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네. POC를 해본 국내 뭐 담당자분들의 딱 이런 걸 처음 해보신 다음에 네. 보통 이게 피드백들이 어때요? 처음에 느낌이나 그분들의 뭐 그런 피드백들이. 사실 국산 DBMS에 대해서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네. 사실 성능 측면에서 가장 만족을 하고 아. 또 이제 다이렉트 레브 XX 방식 때문에 이제 성능에 많이 만족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CDC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세 개 장표 말씀을 드릴 텐데 아크4 오라클, 아크4 오라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사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총괄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 데이터 가드, ODG라고 하죠. ODG를 배치하는 제품인데요. 지금 이 사례는 유통업체에서 이제 DR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웹 아스 간의 파일 복제가 필요했죠. 그거는 이제 FR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버나 전용 회선을 구성하지 않아도 DR을 말끔하게 구축하도록. 예전에 사실 이제 원격지에 DR 센터를 따로 구성했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하기도 했죠. 네네. 불안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문제 발생 시에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아크 솔루션을 이용해서 단독 구성 시스템을 구성해서 DR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맥주의 무중단 DB 마이그레이션 사례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아크4 오라클을 해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것이 원격지였다. 원격지에도 별 문제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로 다운타운까지 이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S페인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DR을 구축을 했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아까 이제 AWS 말고도 애저 환경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애저로 DR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스탠다드 에디션 말고 또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2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를 애저로 이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DR을 구축했을 때 좀 장점이 있는데 온프레미스에 DR을 구축하게 되면 하드웨어 도입과 상면 유지 비용 네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DR이라는 게 사실 언제 한번 사용될지 그렇죠. 모르는 보험 같은 거니까. 예, 그런 거다 보니까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DR을 구축하게 되면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DR 목적으로 전송하는 비용은 또 사실 비용이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들어가는 건 예. 나가는 게 비용 차지.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정내영 부장님, 실제로 이제 조달 쪽에 네. 등록된 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공공에 있는 분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 구매할 수 네. 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타임게이트의 정내영 부장입니다. 네. 저희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 그 조달 등록 제품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임게이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크데이터의 조달 총판사입니다. 저희는 파트너의 영업 지원과 또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난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두 가지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공공 고객이 직접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지금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입니다. 네. 여기서 타임게이트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품이 조회가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아크데이터 아크 V6.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달청에서는 네이밍을 할 때 규격명으로 네이밍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아크 V6.0으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이 아크4 오라클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오라클로 가는 거.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4월에 네. 재등록한 제품입니다. 구매 특징이 서버 CPU 1코어당 단위의 그 가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제품이 아크4 CDC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특징은 서버 CPU 1코어에서 4코어까지의 가격을 가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코어를 사시든 4코어를 사시든 똑같이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5코어면 이제 2배수, 8코어도 2배수 가격이 되겠죠. 예. 그러나 외산 대비해서는 그 금액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네, 같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타 외산 제품의 경우 대비 한 50%에서 60%까지 저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매 방식은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자 단가 계약의 정의를 좀 보시면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또는 구매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해서 미리 단가만을 좀 정해놓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게재 후에 바로 좀 효율적. 그러니까 나라장터가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신속하게 네네. 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요. 네. 일반적인 그 입찰을 통한 구매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에 많은 그 단계가 나와 있는데 조달 요청서 및 규격서 접수부터 계약 체결 및 물품 납품까지 평균 50일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네.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시에는 원클릭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10일 내외로 일정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뭐 이렇게 회계 쪽 담당자나 네. 뭐 아니면 IT 담당자들 다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 선정에 대한 그 담당자의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왜냐면 혜택이 공공기관은 이제 그거를 왜 했는지 어떻게 네, 했는지에 따른 맞습니다. 감사라든지 나중에 그런 것이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이 파트너 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달 총판으로서 지역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파트너사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파트너데이 행사 지원입니다. 각 지역의 강서 파트너에서 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나 세미나를 개최하실 때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달 고객사 POC입니다. 그 조달 고객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 사용 경험이 없으시거나 성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신 고객분을 위해서 BMT 및 POC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달 고객 영업 관리입니다. 그 조달 고객 대상 영업 활동 중이실 때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파트너사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딜 관리를 해 드림으로써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지역 강서 파트너에게도 최대한 영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무님 팀장님 그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사무님 세 분 이름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아마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건 요청사항이라든지 자세한 것들을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열님은 이건 제너럴한 질문인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른 클라우드 간 DR 구축 시 고려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크포 오라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간에 또는 리전 간에 복제할 경우에는 모든 변경, 블록 스토리지의 모든 변경이 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망 비용을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크포 오라클 같이 망 전송량이 적은 솔루션이 운영 비용이 극히 적다라는 네. 장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원님은 오라클의 TD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경우 아크4 오라클을 도입해서 동기화할 경우 암호화나 복화에 문제가 없는지요? 예, 아크포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의 리두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 오라클의 리커버리 메커니즘이 그대로 동작합니다. 예, TD의 동작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아크포 CDC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TD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오라클 19C까지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진님, 아크4 CDC를 사용하는 사례 중 조회 업무 분리, 리얼타임 빅데이터나 HA 용도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게 되지만 마이그레이션 용도의 경우는 자주 사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아크4 CDC 도입 비용 감소 방안이 지원되는지요? 예, 저희가 라이센스로 공급하는 그 형태가 그 영구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텀 라이센스라고 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명환님, 3000 TPS 2초 이내가 CDC 제품만의 성능인지 CDC를 탑재한 서버의 성능도 포함된 것인지요? 예, 굉장히 좀 예. 날카로우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성능이라는 것이 측정하는 시스템의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퍼포먼스 또는 POC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스트럭처의 형태 이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화된 어떤 성능으로다가 또 얼마다라는 게 표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경희님, 제가 알기로는 DB 간에 한글 바이트 수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DB는 한글을 2바이트로, 어떤 DB는 3바이트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데이터 복제에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 아크포 CDC는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캐릭터 셋을 일단 그 캐릭터 셋으로 추출한 다음에 표준 캐릭터 셋인 UTF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또 UTF로 전송된 것을 타겟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 셋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드리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장하는 영역에 있는 그 컬럼의 사이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에러가 날 수는 있습니다. 네. 김경호님, 대부분은 시스템을 이중화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실시간 복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있는지요? 일단 여기 이제 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이중화라는 것은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가 있는 서버를 이중화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산정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이라 네네네.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명열님, 아크 솔루션으로 DBMS 외에 일반 파일도 실시간 복제가 가능할까요? 애플 솔루션. 아크파 FR이라는 제품이 오늘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크파 FR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 파일들, 사진이나 문서라든지 아니면 로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즉시 그 짧은 시간 지연만으로 복제할 수 있는 네네. RPO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자, 예현동님, POC를 수행하면서 이슈사항은 없었는지요? 기억에 남는 뭐 이슈사항 같은 뭐 에피소드라든지 글쎄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아까 이슈. 이제 사용 사례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지금 성능 이슈하고 저기 뭐 캐릭터 셋 그런 이슈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장 성능 이슈하고 아까도 이제 오라클 쪽에서 뭐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DR 구축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하여튼 뭐 성능 이슈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좀 생각나는 게 있네요. 타사 제품으로 POC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셔서 혹시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저희 제품으로 잘 되는 걸 이걸 보통 이런 POC를 하기 위해서 POC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서 POC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일단 어떤 데이터를 복제하실 건지를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CD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좀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를 좀 미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서님은 쉐어플렉스, 뭐 OGG, ADG 뭐 각각 장단점 무엇일까요? 아크4 오라클만의 강점, 고객이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선택해야 될 건지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아크포 오라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DG가 지원되지 않는 스탠다드 에디션,
이런 곳에서도 ADG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가용성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점, 그리고 그 도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명환님, 외상과 국산 CDC 제품의 차이는 결국 장애 처리 및 후속 지원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산 제품 대비 가지고 있는 아크데이터와 타임게이트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상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오픈이라든가 기술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 달에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종종. 그러나 저희 타임게이트 아크데이터는 국산 벤더와 총판사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수일 내로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뭐 아크데이터에 대한 뭐 어떤 난리지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오픈소스라든가 DB 근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예. 윤성호님, 커미트 트랜잭션 후에 데이터 동기화가 시작되는 CDC에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 검증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아크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 검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데이터 검증과 정합성은 어떤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지요? 일단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정합성을 검증하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정합성을 검증하는 시점에 타겟 시스템의 적용을 잠깐 홀딩을 퍼싱 시키고 나서 검증을 하고 자동으로 적용하는 적용을 재개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츠님, 데이터 복제화와 마이그레이션이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데이터 복제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로그를 캡처하고 네. 변경사항을 또 반대쪽 스탠바이 쪽에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 복제는 한번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한번 하고 마는 건데 데이터 복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아크 CDC를 통한 뭐 데이터 복제, 그 다음에 저희 팀의 주 롤 자체가 R&R 자체가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기타 오픈 소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R&R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쪽에도 이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정무님, 아크4 오라클에서 리드 로그가 스탠바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크4 오라클이 캡처한 소스 시스템, 액티브 시스템에서 리드를 캡처를 해서 스탠바이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스탠바이 쪽으로 전송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아카이브 파일의 형태로 꾸준히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하고 아카이브 형태가 완성이 되어지면 오라클의 리커버리 커맨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페일오버나 이런 형태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완전한 상태의 완료가 되지 않은 아카이브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스탠바이 리드를 구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페일오버를 시킬 수 있도록 액티베이션 시키는 내부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네. 임석재님, 현재 사용 중인 CDC 제품이 오라클 19C 지원 정책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대체 솔루션을 검토 중인데요. 아크 데이터는 AWS와 온프리미스 모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신규 DBMS 버전 출시 시 CDC 지원 버전 배포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저희가 오라클 19C를 지원하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입니다.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외산 제품 중에 그 S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도 오라클 19C의 제품 지원이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상당히 좀 빠르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AWS나 온프레미스의 지원 여부는 온프레미스는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클라우드로 갈 경우에는 이게 IaaS냐 파스냐 따라서 좀 지원 여부가 조금은 좀 달라지고요. 저희가 파스일 경우에는 그 지원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CDC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플리멘탈 로그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서플리멘탈 로그를 설정하면 실제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지 않는 컬럼 정보들도 리드 SQL에 포함되기 때문에 리드 SQL의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인서트나 딜리트는 큰 변화가 없으나 업데이트 경우는 길이 정보의 변화가 클 수 있는데
이때 부하 문제로 성능 이슈가 나오는데 아크데이터는 이런 경우 성능 이슈가 없는지요? 일단 서플리먼털 로그라는 기능은 이제 DBMS 자체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먼털 로그를 올 컬럼으로 주느냐, 뭐 데이터로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그의 어떤 사이즈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플리먼털 로그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설정이고요. 그렇지만 저거를 이제 아크데이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DBMS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로그를 쌓느냐,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송병우님, 운영 환경에서의 부하 수준, 롤백으로 고려했을 때 역복제가 가능한지, 구성 시 제약사항이 있는지 문제입니다. 네, 아크퍼 오라클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크퍼 오라클의 경우에 리두를 추출하기 위해서 소스 시스템에 주는 부하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고 소스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의 스위치도 편리하게 원하는 경우에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우님, 실시간 복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요? 도입 비용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네, 뭐 예산 대비도 그렇고 지금 국산 경우에도 뭐 비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타사의 국산 제품이 19C, 오라클 19C를 지원하지 못해서 네. 저희 제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이 되는 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진정한 예산 낭비를 줄 수 있는 네네. 방법이라고 되겠습니다. 배성일님, 아크4 CDC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소스 DB에서 커밋된 정보만 타겟 쪽으로 동기화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규님,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백업 도중에 락을 대비한 특화된 기능이 있는지요? 또 복제 도중 장애 발생 시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일단 백업 도중에 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복제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최소화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스 시스템에서 복제를 하다가 소스 시스템이 노드가 뭐 패닉이 나서 리부시 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종료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서비스가 다시 가용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분부터 다시 자동으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좀 이름 좀 부르셨습니까? 네. 예, 일단 기술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네. 예, 윤성원님, 네네. 그 다음에 방정국님, 방정문님. 예, 방정문님, 네네. 그 다음에 전영진님. 네. 자, 방정문, 전영진, 그 다음에 윤성환, 요 세 분은요. 네. 저희 스태프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코멘트, 요청사항 이런 것들은 설문에 또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이렇게 질문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오늘 질문 보시면서.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를 저희가 좀 빨리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세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 하죠. 먼저 부장님부터. 네,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영업 필드에서 느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많이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국산 솔루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컨설팅하고 지원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웨비나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토크하이트 다양한 방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하이트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